자, 그럼 바로 지금 장은 이제 9시가 됐고 이제 넘었으니까 시작했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장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현재 오늘 코스피가 2.3포인트 정도 좀 강세 출발을 했고요. 등락률로는 0.1% 정도로 뭐 거의 강보합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제 대부분 좀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일단 상승세로 출발을 좀 해줬고요. 반면 코스닥은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1.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 상승보다는 이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한 890개 정도. 그래서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좀 약보합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시총 상위 기업들 출발이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네. 많이 올랐네요. 어제까지 좀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1.3% 정도 좀 오르고 있고 또 거기에 SK하이닉스도 강보합이고 특히 오늘 네이버가 카카오하고 각각 2에서 3% 정도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오늘 좀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오늘 코스피 쪽에서 출발이 가장 좀 양호한 섹터는 바이오 쪽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 한미약품이 10% 지금 급등을 했고 한미사이언스가 한 5% 정도. 여기도 이제 당뇨 그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좀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오늘 그 노보노디스크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 네. 덴마크에 예. 그 이슈로 오늘 같이 급등을 하는 것 같고. 한미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약품도 그렇고 그게 이름이요? 상관없는 회사죠? 상관없죠. 상관없죠. 예. 그죠? 이름만 한미가 요새 또 친하죠. 한미. 예, 그런 이름이 그러네요. 그러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인수한다는, 아니, 노바백스 지분 투자한다는 얘기도 좀 네,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쪽도 다 바이오 쪽인데 요즘에 바이오주들 분위기가 어제 조금 쉬어갔지만 오늘까지 또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고 JW 중해제약이 한 5% 올랐고요. 방금 실적 발표한 WK임즈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4.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한양행, 네이버, 뭐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좋은 출발 보였고 현대백화점은 좀 실적이 예상보다는 안 좋았지만 하반기 전망이 좋다는 분석 때문에 오늘 2.8%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금양, LS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을 오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최근에 그 영풍재지가 그 2차 전지주로 좀 분류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영풍 재지요? 예, 거기 이제 제지 회사들이 그러니까 제지 회사랑 사실 이게 좀 사실 네. 영풍 쪽은 고려아연이 2차 전지 소재에 좀 가까운데 네, 고려아연은 안 움직이고 영풍이 움직이더라고요. 영풍이 좀 아니 뭐 이렇게 네. 배터리를 종이로 이렇게 싸나? 아니요 뭐 그. 그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아까 네. 13% 빠졌다 지금 다시 마이너스 5까지는 또 약간 회복되는데 일단 오늘 좀 변동성이 좀 큰 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려아연이 저쪽 하다 보니까 영풍에서는 그 리사이클링 쪽 뭐 한다는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변동성이 커야 되나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어쨌든 변동성이 조금 일단 그 이 효과가 네. 큰 변동. 이게 주가가 사실 올해 연초에 5,000원 했는데 10배 올랐거든요, 거의. 아 그래요? 네. 오.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라서. 영풍이? 영풍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맞네. 네,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5,000원짜리가 5만 원이 네. 됐네. 아 영풍 살 걸.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영풍 문고는 요새 아직 문 열었나? 그 문 닫고 있었는데. 와, 예. 영풍 재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용풍 재지가 야, 참 신기하죠. 정작 2차 전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안 오르고 이제 아니, 뭐- 해보겠다라는 영풍 재지는 많이 오르고 뭐 지배권 문제 이런 게 좀 있나? 두 개 같은 지배권을 갖고 있는 회사여가지고 아니 근데 고려랑 영풍이랑 약간 뭐두 네, 회사가 이 성씨가 다르죠. 네, 뭐 그래서 뭐 약간 뭐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아 이런 건 우리 거기는 김프로 이제 좀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네. 2차 전지 쪽으로 좀 테마가 붙었어요. 아, 사실 예. 그쪽 사업한다는 뭐 얘기도 좀 그러니까 전기차 사용 후 그 폐배터리 있잖아요. 네. 그쪽 사업 진출 뭐 박차한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풍- 2차 전지 재지가 예, 영풍 재지가 그러니까 여기가 장 씨하고 최 씨하고 둘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장 씨 쪽이 영풍 재지 쪽을 해서 쭉 가지고 있고 네. 최 씨 쪽이 고려아연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최 씨가 이제 고려아연을 분리를 하려 그러면은 네. 고려아연 주식을 많이 사야 돼요. 거기가 영풍 재지는 맞아요? 예, 영풍그룹.
영풍이랑 영풍 제지가 거긴 같은 쪽이고.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고려아연에 이제 최씨가 주식을 사야 되니까 지배권 이슈가 생기면 고려아연 주가가 좀 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영풍제지는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으로 네, 그걸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영풍 제지랑 고려아연은 상관없는 회사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에서 아 그래요? 이름 영풍이랑 영풍 제지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헷갈리신 것 거죠. 같아요. 예. 어. 그 영풍 정밀이 있고 영풍하고 네. 영풍 제지는 이제 제지 사업 음흠. 원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회사는 대한금속 그쪽으로 좀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2차 전지 쪽으로 이거 제가 네. 큰 실수했네요. 오. 자, 좀 혼나보겠습니까? 아 이름이 이제 똑같으니 비슷하니까 아마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영풍 제지는 대한금속 그쪽입니다. 그쪽 예. 계열이에요 또? 예, 그쪽 계열입니다. 아, 근데 이름이 이제 이게 영풍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좀 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풍하고 이제 고려아연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아요, 이제, 그쪽이에요. 예, 예. 쪽이고. 네, 그건 다시 한번 좀 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오전에 너무 좀 변동성이 커서 영풍 잠깐 문고는 또 영풍 그룹 쪽인데 영풍 제지는 또 다른 예. 쪽이에요. 미련 버려요. 네, 깔끔하게 버리겠습니다. 미련 버려. 네. 예, 큰 실수였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하이브가 오늘 3.8% 급락하고 있는데 하이브요? 어제서 실적은 좋았는데 위버스 그 플러스라는 멤버십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기대하기로는 올해 좀 출시하기를 기대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조금 그게 이제 유료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기대했던 게 좀 미뤄지니까 그 잼버리 시장에서 무상 조금 공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무상공 그거를 BTS나 하이브가 무상으로 또 끌려갈 수도 아, 있다라는 그건가요? 우려가 제기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실적 숫자는 좋은데요. 그 위버스 플러스에 대한 좀 약간의 지연 실망감 음흠. 그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롯데케미칼은 숫자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어닝 쇼크가 좀 나와서 오늘 3.7% 급락하고 있고 덴티움도 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실적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J 제일제당이 오늘 마이너스 1.7, NC소프트는 방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이 조금 미달했지만 그래도 부진한 실적이죠.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 좀 빠졌던 한국항공우주도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는 영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요? 너무 오래 내려와 근데 게임주.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5G 장비주는 뭐 얼마나 오래 내렸는지 모르세요? 그렇게 오래 내려온 애들 많아요. 근데 게임주도 좀 오래 힘들긴 했죠. 게임주에 대한 게 이제 그거죠. 그 우리나라 지금 게임 회사들 보면 지금 내수 쪽은 정체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매출 순위 올라간다고 해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해요. 네, 그냥 그건 기본으로 보고 결국 새로운 뭔가를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중국은 좀 막혀 있고 NC가 2021년에 100만 원 하던 게 지금 25만 원 한 번에 반등 없이 그냥 네. 내려오고 있어. 지금 얼마요? 25만 원, 25까지 27만 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동남아든 뭐 유럽이든 다른 시장 뭐 남이든 뚫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건 쪽 별로 아니면 없고. 아니면 이제 지금 우리가 약한 게 콘솔 게임이잖아요. 네, 그 네, 게임기. 아니면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주든가. 근데 그거는 준비는 하는데 아직은 뭐 성과가 없죠, 사실은. 그 네오이즈에서 한다 그러다가 네오이도 아직 그냥 게임은 안 나와서 네, 이제 네. 나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무튼 이제 그거 기대는 하는데 네. 이게 성과들이 아직은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은 좀 이제 외면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아까 아침엔 좀 부진했지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까지 이게 시총 1, 2, 3, 4등 하는 기업들인데 모두 1% 이상 지금 강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닥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고 다만 포스코 DX랑 JYP 엔터가 5, 6인데 여기는 조금 하락을 일단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닥에서는 좀 강세 좀 특징주는 그 펩트론이 21% 급등을 했는데 여기가 그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한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그 약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약효를 뭐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하루에 한 번 맞을 걸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 있게, 음. 네, 뭐 이런 기술 플랫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 그쪽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오늘 21% 올랐고 야. 어제 그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이제 신선 데탈테크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7% 이상.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하고 좀 급락했던 파두가 어제부터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오늘도 5% 이상 주가 오르는데 지금 공모가가 31,000원인데 지금 거의 다 회복은 했습니다. 공모가까지는. 그리고 저 역시 참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어디, 파드 파드? 사장님도 잘 알고 여기가 저기다가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저기 메타, 몰라 보면. 스페이스X 뭐 이런 거 반도체. 반도체 어, 팹리스 그래요? 예, 아. 그 설계해주는 네네네. 기업입니다. 설계해서 그거를 이제 메타 같은 회사에 납품을 해요. 예, 그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빅테크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왜요? 그냥 원래 납품사들 얘기 잘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미 다 했잖아 이렇게. 그건 제가 한 거고. 우리 혼나는 거야? 메타한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저커버그 뭐 현피 한번 해요? 아 우리도 한번 싸우고 8월 26일인가 언제 날 잡는다고 그러는 거 우리 같은데. 3% 생중계로 한번 합니까? 그러면 일론이랑 싸운 바로 다음에 바로 할까요 우리? 그럼 누가 나가면 됩니까? 정프로님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뭐 한 2분 안에 끝나죠. 네, 초크 걸고 목 초크 걸고 끝이죠. 네, 파운딩. 자,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온칩스가 오늘 4.4%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JVM이 4% 그리고 의류주들 어제 한성은 충격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근데 의류 중에서 거의 좀 유일하게 좋은 업종 기업이 그 감성 코퍼레이션이더라고요. 감성, 오늘도 주가 4% 오르거든요. 스노우피크.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내수주나 이런 건 다 주가들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거의 독보적으로 좀 주가가 뭐 지금도 좋아요. 어쨌든. 역시 3% 광고 효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한 4% 이상 주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뭐 알테오젠이나 제넥신, ST팜 이 기업들도 오늘 분위기들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까지 다 동반해서 오르고 있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상승폭이 더 확대되면서 오늘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일부 기업들하고 바이오 기업들 이쪽이 일단 코스닥 시장을 주도를 좀 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부진했지만 지금 좋은 쪽으로 조금씩은 전개가 되고 있고 반면에 좀 출발이 안 좋은 쪽은 게임주 위메이드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오늘 주가가 좀 급락해 있고 ISC가 한 4% 정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 파마리서치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죠. 여기가 2.8%. 또 바텍은 치과용 의료기기죠. 여기가 2.7%. 그래서 오늘 의료기기 쪽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클래시스도 마이너스 2.6%.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헬스케어 내역에도 의료기기 쪽은 좀 부진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좀 빠지다 보니까요. 엔터주인 JYP도 마이너스 2% 이게 좀 동반해서 그래서 엔터 의료기기 이쪽이 좀 오늘은 좀 부진한 그리고 게임주까지 좀 동반해서 밀리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모든 업종이 다 좋다 뭐 이런 거보다도 계속 좀 차별화되는 근데 코스닥의 시총 큰 기업들은 아무래도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좀 많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0.77%까지 상승폭을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도 0.66% 지금 올랐는데 오늘 삼성전자, LG엔솔,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올해 초에 음. 2,000원 하던 거 5,000원 갔다 지금 4,000원이세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습니까? 예. 거의 뭐 2차 전지처럼 네, 올랐다.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오르네요, 그래도. 네 오늘 최근에 계속 빠졌거든요. 또 맞죠. 꽤 오래 그냥 빠졌어요. 끝없이 좀 빠지다가 아, 오늘 아직도 뭐 10만 원이 안 됐구나. 예, 내려왔어요. 67,000원까지 7만 원 넘었다가 네. 내려와서 다시 6만 원대로. 예. 근데 요새는 현대차는 좀 부진합니다. 어떻게 해, 현대차. 아직도 18만 7천 원이야. 야, 아, 자동차가 참 네. 근데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근데 이것도 신기하죠. 이게 2차 전지라는 게 음, 결국은 차가 팔려야 같이 팔리는 건데 이게 아까 독일 차도 잘 안 팔린다 그러고 현대차도 주가가 이렇고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2차 전지는 되게 좋죠 또.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야, 시총 상위 중에는 그래도 뭐 엔솔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랑 에코프로 정도. 네. 카카오도 그래도 한 2% 가까이 네, 가긴 가네요. 네. 네. 이 정도가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상은 오늘 외국인들은 191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전기전자는 많이 사고 있어요. 687억이나 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LG엔솔을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도 129억이니까 아마 네이버, 카카오를 순매수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오늘 철강 금속을 383억 팔고 있어서 아마 포스코 쪽은 좀 매도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주로 금융 투자가 1,100억 정도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전업종 매도인데 유일하게 제약주만 좀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전기전자하고 제약주 빼고는 나머지 업종은 다 고르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종만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그래도 가장 좋은 좀 분위기고요.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 옛날에 이제 BBIG 중에서 G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게임 빼고는. 그래서 그쪽 세계 섹터가 예전에 한번 2, 3년 전에 주도했었죠. 오늘도 좀 좋은 분위기 같고 전선주들 일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들 어제부터 좀 살아나면서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카프로가 오늘도 한 22% 정도 오르면서 비료주들 좀 이제 섹터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건 아닌데 일단 비료 섹터가 또 상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아까 신성델타테크는 좀 올랐었지만 덕성이나 서남이나 모비스 같은 이 대표적인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는 오늘도 일단 급락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의 차별화는 어떻게 봐야 글쎄요, 됩니까? 저도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남이 마이너스 18%로 가장 지금 안 좋은 흐름이고 LS 일렉트릭과 신성 델타테크도 약간 이제 이쪽에 같이 섞여 있는데 이 두 개 기업은 오늘 좀 플러스권 유지는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상사가 어제 좋았다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조선주도 오늘은 좀 부진한 어제는 좋았는데 하나오션이 3%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굴삭기, 조선, 방산 이 대표적인 이제 굴뚝주들은 오늘 조금 약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로보 이런 것도 아마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로보요? 이게 뭐 어떤 회사예요? 이건? 로봇 아니겠어요? 아마 여기가 로보 서비스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갑자기 로보 로봇 얘기를 그 하시나요? 교육하고 아마 제가 제 어. 기억엔 그래요. 제 기억엔 로봇 교육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막 20% 넘고 이러면 그냥 얘기해요. 아 그래요. 20% 넘은 애들은 그냥 얘기합니다. VI 발동됐네. 이게 맞아요. 예전에 한번 코딩 있죠. 초등학교. 네. 그때 한번 아 그때 떴었어요. 떴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리포트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좀 바이오가 강한데 키움증권의 허혜민 연구원님이 이제 바이아우로 GLP-1 시대다. 요게 이제 당뇨라든가 비만 치료제에 사용되는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노보노디스크 이제 덴마크 회사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심혈관 3상 긍정적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심혈관 질환 부작용을 20% 감소시켰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는데 당뇨병 이력이 없는 45세 이상의 성인 17,604명이 참여한 이제 임상 실험인데 여기서 심혈관 부작용 이게 MAC라고 합니다. 약어로. 네. 근데 이게 이제 주요 심혈관계 증상을 말하는데 뭐 치명적이지 않은 심근경색, 뇌졸중 뭐 이런 걸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임상을 하기 위해서 위약하고 같이 비교를 했나 봐요. 근데 최대 5년 동안 위약 대비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MAC 지표가 20%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더 자세한 데이터는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뇨병 없는 사람들의 심혈관 위험까지 이게 줄여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 치료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혈관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병통치약 뭐 당뇨도 치료하고 비만도 치료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혈관도 치료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체중 줄이는 것 자체가 심혈관에 가는 부담을 또 줄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당뇨나 뭐 심혈관 이쪽에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무조건 만병 치료제라기보다도 심장 질환을 이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GLP-1이라는 이 이제 물질이 어쨌든 이제 굉장한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아니 결국은 이제 입맛 떨어지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 그죠, 입맛 떨어지게. 들 먹으면 되잖아. 그러게 너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다이어트랑 금연이랑 좀 비슷하대요. 다이어트랑 금연이랑 비슷하다. 예. 아 그런가요? 근데 좀들 먹으면 되잖아. 안 피면 되잖아요. 예? 안 피면 되잖아요. 금연도. 아니죠. 그거는 피고 싶어서 피는 거예요.
밥도 먹고 싶어서 먹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막 나쁘다는 거를 그 건강에 안 좋다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먹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먹는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음. 이게 담배 끊은 다음에 담배 끊으면 하나도 생각 안 나냐 그러면은 음. 끊으신 분들도 그냥 가끔 생각나 뭐 그냥 계속 참는 거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이어트도 이게 해서 체중을 줄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적으로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그 욕망을 누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게 네. 사실 이거를 이제 비만이라는 걸 다이어트 효과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엄격하게 그 기관에서 인정한 질병이거든요. 그 질병에 대한 치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라 이거는 꽤 그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에 대한 질병으로서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흡연의 결과로서 다른 병에 걸리는 걸 문제라고 하는데 비만은 그것도 뭐 많이 먹어서 그러는 거긴 하지만 비만 자체로 질병으로 치고 있으니까 이게 노브론디스크도 됐고 뭐 어제 일라일리도 되게 잘 갔었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거기 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저 노보너 일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저 제가 좀만 찾아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비만이 이제 말씀하신 질병으로 이제 그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걸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한 게 어쨌든 비싸요. 자주 맞으면 또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주 덜 맞게 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 게 펩트론이 1주 1회 2회 위고비 또 마운자로가 이제 일라이릴리가 만드는 게 마운자로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을 월 1회 또는 2회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럼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훨씬 더 효과는 유지하면서. 효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인벤티지랩, 뭐 G2G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런 플랫폼 회사들까지도 같이 연동돼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하고 이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한미약품이 이게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저기 해갖고 좀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그걸 또 당뇨로 했다가 그거 개발되면은 만들려고 공장도 새로 만들어놨었는데 그 공장도 지금 다 비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오늘 한미약품 주가 오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네, 건가?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어. GLP-1 요게 이제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 그 진짜 확산이 되니까. 크게 가는 것 같더라고. GLP. 예. 자세한 내용은 앞권을 한번 참고하시면 앞권으로 한번 갑니까? 이미 했어요? 아니면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한미약품 뭐 이런 얘기 좀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반대급부로 어제 미국에서 그 이 당뇨 관련된 의료기기 업체들이 급락을 했어요. 덱스컴이라든가 연속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수요가 주는 거 아니까 당뇨 환자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GLP-1 계열 약물 통한 비만 치료 및 합병증 위험 감소에 대한 가능성이 확인이 됐는데 이게 당뇨 관련 의료기기 주가에는 좀 악영향이 좀 있었다.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이 대표 기업들이 좀 빠졌고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의료기기 회사들이. 근데 이제 이 박종윤 연구원님 의견은 결국 당뇨 환자 관리라는 게 결국 약물과 의료기기 적절하게 이제 조합을 해서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좀 제한적인데 어쨌든 이 현재 좀 빠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 오히려 GLP-1의 이 효능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반대급부로 좀 약간 악재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LP-1은 또 뭐 간 질환도 치료한다는 거 같죠? 그런가요? 간암 치료도 한다 그러고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의 황민성 유영근 연구원님이 이제 반도체 주가의 추가 동력 이런 이제 자료가 좀 오늘 나왔는데 일단 그 이 시장에서 너무 HBM과 감산 영향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 의견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D램과 HBM은 생산 능력을 먹는 하마다. 그러니까 HBM으로
이게 나오면서 D램 생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쵸. 같은 공정에서 이 HBM 쪽으로 가게 되면 D램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D램이 월 10만 장 만드는데 HBM은 지금 7만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내년 말에 20만 장까지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면은 특히 DDR5만 해도 HBM 때문에 25%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D램 업황에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공급을 더 줄여버리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투자는 늘리지 않으니 결국 공급 부족을 피할 수 없거나 DDR4 제조는 그러니까 DDR4는 이제 많이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제조는 급하게 또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DDR4는 재고가 있어도 DDR5 가격은 또 오르는 게 필요하니까 HBM은 또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D램 시장은 업황이 순환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이 너무 그냥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 삼성증권의 의견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네. 낸드는 급격한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 낸드는 안 좋은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한계 수준까지 좀 왔죠. 그래서 키옥시아도 지금 50% 축소했고 50%. 예. 와. 뭐 안 하면 이제 생존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합병을 해도 이게 1+1은 2가 되진 않고요. 1.4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일본에서도 공동으로 이렇게 뭐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까지는 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합병하는 거는 뭐 긍정적이죠. 예, 그럼 거의 한 30% 감소한 예 효과가 나타나는 생기는 거네요. 거죠. 예. 그리고 업체 수가 일단 줄어들게 되니까 예. 예, 좋을 수 있고 또 이 SK 하이닉스도나 인텔도 지금 마찬가지고 삼성도 작년 말부터 대비해서 올해 지금 30% 정도 아마 감산을 할 걸로 추가 감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낸드도 급격한 공급 축소 불가피하고 또 이제는 90단급은 만들어도 반값에도 고객들이 안 가져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단 이상만 원하는데 또 200단은 완전히 싼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낸드도 D램과 시차는 있지만 내년에 수급은 좀 빠른. 그러니까 어쨌든 공급 축소 때문에 낸드는 내년에 좀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요새 낸드가 정말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D램은 조금 이제 바닥 다지는 모습이 나는데 네. 그 낸드 관련해서는 그 황민성 유영근 위원님께서 그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내년 쪽으로 예, 내년 쪽. 전망 시점을 뒤로 미루신 게 아닌가 예. 싶긴 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건 유한타증권의 고경봉 연구원인데 요새 초전도체도 그렇고 너무 막 급등락이 심한데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전혀 이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분 의견이니까 한번 좀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게 DMA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일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DMA가 뭐냐면은 그 알고리즘 매매예요, 알고리즘.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증권사 통해서 거래소 가서 이게 전송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DMA 같은 거는 바로 거래소로 주문이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리즘 만들어 가지고 초단타 매매라고 좀 아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관여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전일 초전도체 보시면 급락이 사실상 20분 만에 완료가 됐는데 개인 투자분들 분포를 감안하면 너무 좀 빠른 시간에 이렇게 급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 2시부터 사실상 20분 만에 이 급락이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2시 12분경에 매도 주문이 좀 주가 하락에 결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급한 매도 주문이 좀 나온 게 결국 알고리즘 매매가 아닐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알고리즘 이 DMA가 뭐냐면은 이게 미국의 시타델 증권이 그 트레이딩 하려고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호가나 체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호가 생성이나 취소를 단기간에 진행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17년 10월, 18년 5월 이 당국에 확인된 거래가 한 264개, 6,796회 정도 있었고 그때 개인 투자들 청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조사도 착수할 정도. 그때 메릴 린치 창구가 유명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요. 메릴 린치 창구가 이렇게 딱 그 앞에 나오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들도 일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 당시 이제 여기서 DMA 채널로 메릴 린치 창구의 외국인 거래로 관련 종목의 주가 상승 하락이 빈번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인데 이게 2017년, 18년도 당시 이제 18년도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때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그 거래
이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DMA가 이제 이 개입이 돼가지고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뭐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도 여기 2차 전지 갑자기 빠진 거거든요. 7월 26일 날 고점 예. 찍고 그냥 예, 오후에 예. 폭락한 적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약간의 DMA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합병 루머 저거 당시에도 되게 예민한 얘기예요. DMA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증권사 통해서 거래소로 이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고속도로 뚫어가지고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가갖고 그러니까 주식의 호가를 얘네가 좋은 호가를 다 가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을 뭐 미세하지만 좀 더 빨리. 빨리 그쵸. 하는 거죠. DMA가.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예를 10,000원에 사는 주문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 넣었을 때 이거 안 팔려갖고 1,100원 되면은 나는 1,100원에 사야 되고 쟤는 10,000원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 거래가 7월 26일 날 그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이거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여기 이제 보고서 내용은 이제 고경모 연구원의 의견이에요. 예, 요런 이제 DMA가 좀 이런 변동성을 또 일부 촉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또 일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초전도체도 갑자기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물론 뉴스 때문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게 2시 12분 경에 이런 매도 주문 이게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일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이런 변동들이 실제 많은데, 근데 이제 9월 1일부터 CFD 잔고와 수익자 투자 주체 현황이 이제 공시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시세 조정 행위 의심 종목과 계좌군을 확인해서 이미 감독 당국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굉장히 뭐 이런 부족한 이 자원 하에서 이런 조정 행위가 지금 고도화되고 법리적 절차 진행까지 굉장히 좀 복잡한 건 사실인데 이럴수록 투자자의 리스크 노출은 매일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투자들이 이제 리스크가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래 질서 문란, 계좌 지정 등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국이 좀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어쨌든 뭐 아 요건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여기 키움증권 제목이 조금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위에가 예, 바뀌었고 예. 아무튼 여기 고경목 연구원이 네, 네, 네. 마지막에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아, 예, 쓰니 거니까 한번 뭐 DMA. 어쨌든 이건 공평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가. 그러니까 명분은 그런 거예요. 이게 빨리 가는 도로에 있는 거래량이 워낙 많아서 그 일반 도로를 같이 쓰게 되면 일반 도로가 같이 막힌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약을 맺은 그 투자자들에 대해서 다이렉트한 통로를 제공하는 건데, 근데 저기서 저렇게 거래 패턴에 영향을 줄 정도를 그거 이제 모르겠어요. 나오면 정확하게는 조사해야죠 이거는. 정확하게는 당연히. 모르겠고. 근데 DMA는 이제 증권사별로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옛날에 ELW 할 때 그 약간 그 세력들한테 이거 제공해가지고 거의 모든 증권사가 문제가 됐었던 게 DMA였었거든요. 요즘에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여기도 약간 좀 이슈가 있으니까 또 유한태 증권의 고경배 의원님이 네, 지적을 일단 자료를 해주신 게 좀 아닌가 쓰신 것 싶네요.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동성에는 좀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는 네, 이 다 정도 봤습니다.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 보고요. 아까보다 더 올랐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2차 전지가 좋네요. 코스닥에서. 예, 에코프로가 한 6% 야,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도 한 방에 있는 회사죠. 오르면 6%지. 예. 근데 이게 오늘 어디 좀 약간 초전도체 따위가 분위기가 좀 약간 다른 게 네. 보통 2차 전지가 오르면 그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가 힘을 좀 못 썼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오늘은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도 가고 삼전도 가고 네이버도 오르고 네네. 바이오도 오르고 예, 약간 좀 주도주도 이제 좀 같이 가는 흐름이 오늘은 좀 약간 과거랑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요 정도로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아예 안 되겠다.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자, 우리 일단 염승환 기자님은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도 아니에요. 지금 35분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